야, 나 힘든데 이제 이런 거 안 시키면 안 되겠네. 그죠? 자, 일단 오늘 삼각함수 활용 들어가 볼 건데 그냥 간단하게 좀 개념 설명 몇 가지 하고 들어가 볼게요. 이제 참고로 삼각함수 활용 단원 자체는요, 원래는 교육과정에서 좀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배우다가 니네 교육과정에서 좀 들어간 내용이다 보니까 어떤 도형의 넓이를 구한다든지 각을 구한다든지, 그죠? 그래서 원선상에서 또는 삼각형 선상에서 쓸 수 있는 몇 가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배우는 것들을 좀 정리해 놓은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내용이 되게 적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거의 100%인데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아무리 많이 나가봐야 삼각함수 그래프입니다. 활용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아마 기말고사의 시험 볼 거다, 보는 단원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숙제를 뭐 예를 들어서 마플을 그래프까지만 한다든지 이런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다 죽여버릴 거니까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교재좀, 그죠? 말씀드린 대로 오늘 내일 해서 여기 부분이 끝이 나면 다음 주부터 해서 또 자이스토리 새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목요일 날은 너네들은 교재 좀 마무리하는 시간 하루 가지긴 할 건데 과제 자체가 지금 보니까 잘 돼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너네들은 좀 많이 남아서 별도로 이제 이번 주에 꼭 과제가 나가진 않을게요. 목요일 날 좀 나가면 될 것 같아서 일단 참고로 하시고 일정을 그렇게 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교재가 좀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여러분들도 방학 기간에 힘이 들었겠지만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되게 육체적으로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네들 좀 숙제가 안 돼 있거나 한 거에 대해서 나도 모르겠다 하고서 좀 방치한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미안하고 앞으로는 좀 관리하는 차원에서 안 돼 있으면 선생님과 함께 밤까지라도 남아서 어떻게 지금 교재를 끝내는 걸로, 목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뭐 밤 11시가 됐든 12시가 됐든 이제 한번 끝내보는 걸로 해볼게요. 안 되면 좀 일찍 와서 해도 되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 내가 교재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자이스토리하고 별개로 마플 시너지는 끝내고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최소한도로 1등급은 안 되더라도, 그죠? 기본 교재까지는 끝내는 걸로 목표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 이유가 또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플 시너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이스토리 들어가 봐야 어차피 니네들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 교재만큼은 좀 끝내고 간다 라고 이해하시고, 지금 이제 다음 주까지니까 좀 잘 정리해달라 라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일단 뭐 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보면 되냐면, 일단 외접원, 원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 사인 법칙은 원에서 등장을 한다고 봐주시는 게 맞고요. 여기에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요 바깥쪽 원을 우리가 이제 외접원이라고 하잖아요. 외접원.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게 어떤 삼각형이 있으면 항상 그 삼각형의 외접원은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선상에서 외접원이 항상 그려져 있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인 법칙이 어떻게 나왔고 어디에서 쓰이는지를 알려주려고 원을 그린 것뿐이지, 우리가 무슨 삼각형이 나왔는데 원 안에 뭐 삼각형이 없으면 못 쓰고 이런 거 아닙니다. 어디서나 쓸 수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해주시고, 일단은 외접원하고 이 안쪽에 들어가는 내접하는 삼각형의 관계가 사인 법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요 꼭지점 ABC라고 이렇게 잡으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꼭지점 ABC 점을 잡으면요, 마주보는 애를 변이라고 불러요. 마주보는 애를 변, 이렇게 부릅니다. 자, 왜 그렇다고 하지 마시고 이건 약속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중심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연결을 하면 얘를 반지름 R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때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건 요 각을 우리가 원주각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렇게 잡았을 때 얘는 중심각이라고 부르겠죠. 중심각. 그건 알고 있겠지.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는 2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 뭐냐. 이 사인 A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사인 값을 우리가 일단 볼 때는요, 직각삼각형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직각삼각형이 존재하려고 봤더니 이 삼각형 자체가 직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뭘 쓸 수가 있냐면, 이 각하고, 이 원주각하고 같은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각 A를. 어떻게? 얘를 이동시키면 돼요. 어떻게? 홀을 공유한 상태에선 원주각이 같죠? 지름이 지나가게끔 이렇게 각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시키면 요게 A'이 등장을 하고 요 각이랑 같을 수밖에 없고요. 맞죠? 그럼 중심각도 동일하고 여기가 직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요 길이를 우리가 외접원에 지름이 될 거니까 2R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그때 sin A'은 다시 말하자면 sin A는 2R분의 A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요거죠. 그죠? 이해 갔죠? 2R분의 A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요 B라는 각도 마찬가지로 sin B를 구하고 싶어.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그럼 요 각이랑 같은 각을 찾고 싶어. 홀을 공유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점을 이동을 시켜. 그러면 요렇게 나올 거고 얘가 직각이 되겠죠, 여기가. 맞죠? 그럼 여기는 B고 여기가 B'이고. 맞죠? 그럼 sin B를 구하라 라고 하면 sin B는 뭐다? 2R분의 B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sin C를 구하라고 하면 인간이면 대충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변의 길이와 각 sin A, sin B, sin C의 관계를 그죠? 비율로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2R을 이쪽에 넘기고 나눠서. 그래서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는 지름과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사인 법칙이라고 해요. 자, 일단은 사인 법칙이 등장을 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 공식을 알고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 이거 누가 모르냐? 인간이면 알지. 안 그래? 그럼 언제, 어떻게, 어느 상황에서 쓰이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얘는 각이 일반적으로 2개, 변이 2개에서 쓰인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각 2개, 변 2개. 여기서 상태에서 주어져 있는 게 하나가 빠지는 거예요. 4개 중에서. 어떤 조건 중에. 그리고 모양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모양은 어떤 모양이라고 봐주시면 되냐면 이 모양이 좀 중요합니다. 어느 상황에서 쓰이는지.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각하고 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에요. 물론 이제 반대편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일반적으로. 각과 변의 비율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제일 기본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또 쓰이는 게 뭐냐면 외접원이에요, 외접원. 그러니까 외접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그냥 머릿속에 사인 법칙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무방합니다. 뭔가 외접원이라는 얘기가 나와. 그럼 사인 법칙 써야 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기본적인 사인 공식이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태생 자체가 여기서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도 물론 중요하고요. 요거로 외워주시고 옆에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다시 알 수 있는 게 추가로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얘가 첫 번째라면 A 대 B 대 C는 sin A 대 sin B 대 sin C랑 같다. 여기서 또 튀어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제 삼각형 왠지 몰라요? 알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넓이. 그럼 넓이 구하는 공식을 생각을 해보면 봐봐요. 2분의 1 AC sin B잖아요. 끼인 2분의 1 AC sin B. 맞죠? 그럼 sin B가 뭐예요? 2R분의 B죠? 그래서 외접원의 알 때 넓이 구하는 공식이 4R분의 ABC다 라고도 하는데 뭐 굳이 몰라도 되는데 그냥 뭐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2분의 1 AC sin B 한 거거든요, 이게. 근데 sin B가 2R분의 B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삼각형이 이렇게 준 상태에서 지름을 딱 줘버려. 응? 그리고 변의 길이를 줘.
그러면, 거기서, 씨발, 무슨 이 넓이 구하려면 막 각을 구해야 되겠네? 이럴 필요가 없다. 그냥, 4분의 ABC네가 나온다라는 거라서, 알고 있으면 좀 편하긴 해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알면 사인 법칙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끝이에요. 사인 법칙이. 별 할 내용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금방 끝납니다. 근데 찍고 싶지도 않은데, 어떤 그지 같은 인간 때문에 바다 보러 갔다고. 근데 카톡도 왔더라고. 찍어주세요. 이러면서. 자, 봅시다. 뭐, 이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지워놓고 한 문제 한 문제. 자, 오늘은 이제 뭐 좀 찍는 부분이 있으니까 먼저 문제 12개 싹 풀고, 여러분이 문제 푸는 시간 또 주고 할게요. 금방 풉니다. 한 30분 안에 끝나니까.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보면은, 변을 봐야 돼요, 변을. 지금 보면 각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요거잖아요, 요거. 근데 요 길이를 알고 있잖니, 요 길이. 그럼 무슨 각이 필요하냐면 요 각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맞죠? 근데 여기 보니까 45도, 75도. 장난치는 거잖아, 지금. 그치? 여기 몇 도? 60도. 이렇게 나올 거니까. 자, 그대로 쓸게요. 사인 60도 분의 120. 자, 여기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쓰이는 건요, 일반 각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삼각함수 그래프를 쭉 하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긴 한데, 여기는 도형을 다루기 때문에 다 둔각 이내.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자면 180도 이내의 각이에요. 그럼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예각, 둔각 상관없이 사인은 무조건 플러스 각. 왜? 1사분면, 2사분면 높이. 그지? 맞아요? 이해 갔죠? 코사인은 예각에서 플러스, 둔각에서 마이너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각, 둔각을 볼 때의 차이점을 어떻게 보시냐면 일반적으로 각을 10초선에서 이렇게 여기가 120도라서 둔각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120도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보는 거죠? 180도에서 60도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둔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둔각은 120도지. 그럼 120도 알아요. 그럼 이거는 60도구나. 사인 60도구나. 똑같네. 코사인 60도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갔지? 뭔 말인지 대충 알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뭐 사인 60도 120이랑 그 다음에 사인 45도랑 B랑 적으면 되니까 뭐 바로 나오겠지, 그지? 됐습니까? 그럼 얘가 얼마예요? B는 120 곱하기 루트 3분의 2 곱하기 2분의 루트 2 이렇게 나오네요. 얼마야 그러면? 그러네.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자, 1039번. 바로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물론 이제 외접원이 나오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저렇게 말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다라고 하면 사인 법칙을 써야지. 삼각형 모양을 보라니까?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써야지 이게 아니야. 자, 봐봐. 이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사인 법칙이야. 이거네, 이거. 이거는 2R이네. 이렇게 외우라고. 모양이 이거면 2R이네. 이렇게 외우는 거야. 알겠지? 모양을 잘 봐. 모양을. 알겠지? 그럼 사인 30도 분의 바로 적어야지. 6은 2R이네. 이렇게. R은 6이네. 야, 진짜 분필이 아깝다. 분필이 아까워. 참고로 그 변의 비율하고 사인의 비율이 일치하죠. 변의 비율과 사인의 비율이 일치하죠. 자, 그럼 여기서 애들이 물어보더라고. 야, 선생님 그러면 이거 항상 그래요? 항상 그렇죠. 변의 비율과 사인의 비율은 일치하죠. 근데 이것도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아까 전에 그렸던 국룰인 그 삼각형에서 변과 마주보는 각, 그러니까 각과 마주보는 변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때 그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사인의 비율이 사인 값이 각이 변하는 비율하고 동일하게 변합니까? 정비례로?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사인의 비율하고 사인의 비율이 변의 비율이라고 해서 각의 비율하고 변의 비율하고 일치하진 않는다고요. 내 말이 이해 가죠? 자, 이게 이 문제인데 A 대 B 대 C가 보이세요? 저건 각이에요, 각. A, B, C. 저게 뭐예요? 이러지 마시고 각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3대 2대 1이네? 이러면 안 된다고요. 각의 비율하고 다르니까. 자, 이제 우리가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은 얼마예요? 몇 도? 180도잖아요. 180도. 그죠? 그러면 A가 몇 도? 90도. 맞아요? B가 몇 도? 60도. C가 몇 도? 30도.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뭐. 맞죠? 그러면 A 대 B 대 C는 뭐다? 사인 90도 대 사인 60도 대 사인 30도다. 이건 돼요, 이거는. 그죠? 근데 물론 이제 이 상태에서 선생님 요거요. 어차피 정삼각형 반으로 쪼갠 거니까 2대 1 대 루트 3 이거 나오지 않아요? 이래도 되는데 이제 항상 정삼각형이 나오는 형태는 아니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한번 적어주시고. 알겠지? 그럼 사인 90도는 1, 2분의 루트 3, 2분의 1. 자, 그러면 2대 루트 3대 1.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안 어렵죠? 안 어려워. 여기 금방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네가 괜히 나눠놨는데, 두 개로 나눠놨는데, 심심해서 나눠놓은 거고. 자, 여기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관련된 거 이렇게 어떤 삼각형 물어보는 게 나오는데, 사인 같은 경우에는 쓸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사인 A는 아까 전에 적었던 거, 그거. 2R분의 A. 요거밖에 없어요. 쓸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선생님, 다른 거를 쓸 수가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가지고, 얘는 안 어려워. 그러니까 마치 생긴 게 조금 어려워 보이잖아. 그냥 보기에. 근데, 어차피 실행하는 방향이 이거밖에 없어서, 아마 한 10몇 문제 니네가 열심히 문제만 풀어보면 이거는, 나오면 땡큐 이러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넣어주면, 직각삼각형이죠, 뭐.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겠지, 뭐. 분모가 다 똑같은데 제곱 했잖아. 맞죠? A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또는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똑같습니다. 그죠? 실제로 이쪽 파트는 우리가 니네가 미적분을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면요. 너무 쉬워요, 사실. 왜냐면 우리가 대각방각을 안다고 하고 바라보면요. 여기 더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각변환 공식, 덧셈 정리 이런 거 안다고 바라봤을 때에도 얘가 너무 쉬워지죠. Why 그럴까? 얘는 자, 봅시다. 여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 여기가 120도, 여기가 30도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네. 그치? 이렇게 됐네요. 이거 사실 중학교 때 풀지 않냐? 중학교? 그지? 중학교 때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그거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삼각형 3개를 무진장 기억해달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거 생각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왜 그러냐면 요거는 이제 항상 정삼각형이라든지 이등변 삼각형 나오는 거 아니니까 중학교 때 방식으로 1대, 2대 1대 루트 3 이렇게 외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사인 코사인을 쓰는 거예요. 자, 봐봐요. 자, 여기를 이제 반으로 한번 쪼개볼게요. 이렇게. 여기 직각이야. 자, 여기가 50 루트 3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50 루트 3 사인 30 이렇게 써도 되고요. 맞죠? 이렇게 50 루트 3 사인 30. 그럼 25분의 25 루트 3 이렇게 써도 되고. 됐나요? 그죠? 근데 왜 한 거야, 나 이거? 그냥 한번 해봤어. 자,
여기가 50 루트 3이죠. 50 루트 3 이고요. 여기는 얼마예요? 25 루트 3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예요? 그러면 75인가요? 근데 너무 쉬워가지고 별로 하고 싶지가 않다. 그치? 그냥 비율이 너무 쉬워서. 항상 뭐 고맙지 뭐. 자, 이제 뭐 코사인 법칙 좀 이제 설명하고 갈게요. 코사인 법칙. 자, 코사인 법칙은요, 삼각형이 이렇게 A, B, C가 있는 상태에서 마주보는 변은 똑같이 동일하고요. 마주보는 변은 동일한 상태에서 일단 A와 B와 C와 각 하나의 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언제 쓰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각 하나와, 이건 물론 사실은 미지수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달라요. 알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각 하나와 변 3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 하나와 변 3개. 아까 사인 법칙하고 차이는 사인은 각 2개, 변 2개. 뭐 이렇게 보면 얘는 각 하나, 변 3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 모양을 보면요. 2가지의 모양 형태가 있는데 일단 이 마주보는 변을요. 마주보는 변, 얘를 이 각을 중심으로 해서 끼인 2개의 변을 이용해서 구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얘를 구한다. 이 모양이 이거예요. 딱. 알겠죠? 근데 물론 얘를 알고 얘를 알고 얘를 알고 얘를 모를 수도 있죠. 그럼 쓰면 돼 그냥. 알겠지? 그냥 모양이 이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A, B, C의 관계를 코사인으로 나타낼 때 일단은 피타고라스를 적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A제곱이 있는데 그냥 피타고라스야 라고 하고서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적어달라고 이렇게. 근데 피타고라스는 직각에서만 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코사인으로 조정을 해준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해를 하는 거야. 근데 앞에 쪽에 몇 개 있냐면 2개가 있어서 2개를 낀 2개의 변을 이렇게 곱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으로 조정하는데 각은 얘예요. 코사인 A 이렇게 적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일단은 모양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쓰는지를 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삼각형 선상에서 기억을 하셔야 돼. 항상 쓰이는 게. 왜냐면 이제 코사인하고 사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삼각형을 준단 말이에요. 안 주면 내가 그려야 돼요. 그린 상태에서 문제를 파악할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보면 마주 보는 게 있으면 A제곱은 B제곱, C제곱 2개의 끼인 변과 끼인 각으로 본다고요. 이 모양을 딱 보세요. 알겠지? 얘를 잘 봐야 돼. 이거 앞만 백날 외워봐야 뭐하니? 어디다 넣는지도 모르는데. 알겠어? 위치는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잖아. 위치를 알고서 써라. 이런 얘기고. 자, 하나만 더 적어보자. B제곱으로 보잖아. B제곱, A제곱, C제곱 이렇게 있으면 2개로 조정을 하고 각은 뭘 쓴다? B를 적는다. 얘를 적는다. 똑같죠? 시행 자체가. 그래서 이제 보면 얘를 구할 때는 A제곱, C제곱 2개의 끼인 변 이렇게. 그죠? 모양 보여? 모양이 보여? 하나 더 적어봐. 할 거야 그래도. C제곱은 A제곱, B제곱 2개 적고 코사인 C 이렇게 적습니다. 요거. 그래서 이제 보통은 언제? 각을 주고 변 2개 주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구할 때 제일 많이 쓰죠. 그죠?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 미지수의 위치가 변 3개가 있고 각이 미지수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은 뭐 변 3개를 준 상태에서 각을 구하는, 각 하나를 구하는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모양상으로 보면 모양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뭐 어느 쪽으로 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죠? 이렇게 바라봅니다. 근데 어차피 이 상태에서 내가 모르는 게 하나 있는 거니까 무조건 이 식에 넣어도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 자체도 너무 많이 쓰여서 무슨 말인지 이해 가니? 너무 많이 쓰여서 그냥 외워지고 외우라고 해요. 그냥 어떻게 외우라고 하냐면
각을 중심으로 바라보라고. 그래서 이거 외우는 거는 또 선생님이 이렇게 외웁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A가 있는데 A라는 각에 두 개 끼인 변을 적어. 두 개 끼인 변을 적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변을 제곱하고 이 변을 제곱한 다음에 얘를 제곱해.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어차피 이식 변형한 거니까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쓰임새 자체가 그죠? 삼각형 현상에서 쓸 때 어떻게 쓰라고? 각을 중심으로 두 개의 끼인 변을 기억하고 두 개의 끼인 변을 생각하고 제곱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별도로 그냥 외우세요. 그죠? 뭔가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절대 비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맨날 나올 때마다 이거 못 바꿔, 이거. 이게 바꿀 수 없으니까 기억하셔야 돼. 자, 이렇게 될 거고, 코사인 법칙이 왜 나왔는지는 생으로 그냥 정의해서 때려 넣으면 나옵니다. 정의해서 때려 넣으면 나와요. 자, 무슨 말이냐면, 코사인 A 값 자체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때려 넣어가지고, 그죠? 여기 변의 길이 X와 Y를 놓고 이렇게 넣어서 정리하면 좌변하고 우변이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안 할게. 참고로 요거는 이제 기하 쪽에서 나오는 벡터를 원래 증명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생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굳이 의미가 없어서 안 합니다. 원래는 코사인 제1법칙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나와서 그거를 유도해서 코사인 제2법칙이라는 얘가 증명이 되는데, 지금 코사인 제1법칙은 니네 교육과정에서 안 나오고요. 쓰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증명이라서 안 할게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다음에 A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보이시죠? 맞죠? 이렇게 달라가잖아. 이게 딱 봐도 모양 자체가 이렇게 보이잖아, 지금. 이게 이런 거라고, 이런 거. 그래서 언제 쓴다? A 제곱은 피타고라스를 적어. 피타고라스를 적으세요. 이렇게 하고서 두 개 낀 거를 적고 코사인 60도를 적어주시면 돼요. 코사인 60도. 됐습니까? 코사인 60도. 됐죠? 얼마야? 13이야? 루트 13 나오네요. 굉장히 땡큐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에서 AC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자, 참고로 그 A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자, 봐봐요. AC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각이랑 변이랑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뭐를 몰라요? 각을 모르죠? 근데 변은 다 아는데 각은 모르는 거야. 근데 보니까 요 삼각형 세 개를 아는 거죠, 여기. 7, 5, 6 이렇게 아는 거죠? 안쪽에 들어간 거. 그러면 변 세 개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각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B는요. 각을 먼저 구해요. 코사인 B는요. 두 개의 낀 변을 적어주시고요. 49 적고요. 36 쟀고요. 마주 보는 거 빼세요. 됐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오죠? 60 나오나? 60. 그러면 얼마야? 7분의 5 나오나? 이렇게 나올 거라고. 됐죠? 그럼 코사인 B를 알았으니까 이제 AC의 길이를 구하세요. AC의 제곱은요. 7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7 곱하기 9 곱하기 코사인 B. 이런 식으로. 자, 이건 뭐 그냥 사실 더 센 문제다 보니 이게 얼마냐? 90, 40? 됐니? 2루트 10? 그러니까 뭐 내가 계산이야 하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큰 의미가 없다. 그치? 니네가 충분히 풀 수 있다.
자, 참고로 이제 요때 제가 성립할 때 A의 크기를 구하라 했어요. 먼저 식을 좀 정리해 볼까요? 맞죠? 식을 정리해 봅시다. 식을 정리해 봅시다. A제곱 빼기 BC.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지? 모르겠는데 얘를 보니까 B제곱 빼기 2BC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나와요. 뭐일까? 자, 넘길까? A제곱 B제곱 C제곱. 피타고라스인데. 그지? 마이너스 BC네. 마이너스 BC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 공식인데, 그지? 외웠잖아. 뭐야? 요거 아니야? 맞네? 맞지? 그럼 2 코사인 A가 뭐가 나왔다는 얘기야? 1이 나왔다는 얘기네? 그럼 코사인 A가 뭐야? 2분의 1이죠? A는 60도네. 이렇게. 자, 참고로 평면이라든지 어떤 도형의 위치 관계를 얘기할 때 사인 값하고 코사인 값을 되게 많이 써요. 위치 관계를 얘기할 때. 그럼 너네가 보기에는 사인을 쓰는 게 좋은 것 같아? 코사인을 쓰는 게 좋은 것 같아? 코사인이 훨씬 좋은 겁니다. 도형의 위치 관계를 볼 때. 왜 그러냐면 어떤 도형의 위치 관계는요. 예각 아니면 둔각이거든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사인은 예각하고 둔각을 구분하지 못해요. 얘가 멍청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코사인은요. 그래프 니네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니네가 보기엔 둘 다 어차피 반복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80도의 개념에서 놓고 보면은 코사인 그래프는 1대1 돼요. 1대1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 코사인 A라고 했는데 2분의 1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다른 고민하지 않고 바로 답이 60도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만약에 사인 A가 2분의 1이다 라고 했다면 그거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야? 30도야? 150도야? 이렇게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럼 실제로 주어진 문제의 조건 하에서 150도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면 150도를 안 적으면 틀리는 거겠지.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해줘야 되는 게 사인에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럼 코사인은 땡큐 이러면 되는 거예요. 왜? 둔각에서 마이너스, 예각에서 플러스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제 관념과 개념 자체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지. 그래서 사인의 답을 구할 때는 항상 조심하자. 각을 구할 때 각을. 그러니까 뭐 계산은 오히려 쉬워요. 사인이. 왜? 30도 넣어도 2분의 1, 150도 넣어도 2분의 1, 땡큐야. 이렇게 되는 거지만 미지수로 잡고 갔을 때는 그 값이 30도하고 150도가 두 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각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야. 니네는 보통 예각만 얘기해서 그래. 자, 1091번.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콜라보레이션이 나오겠지 뭐. 그지?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같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쯤? 그럼 너네가 보기에는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겠냐? 당연히 같이 나오겠지. 뭐 여기서 뭐 두세 개 낼 것도 아니고. 두세 개 내나? 한 두 개? 많이 내면 한두 개 나오겠지 뭐. 그치?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나와요? 외접어는 사인인데, 맞아요? 사인을 쓸 거면 각과 마주보는 변이 필요한데, 봤어요? 보여요? 마주보는 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래서 뭘 써요? 코사인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BC의 길이를 구해보자. BC의 제곱은 자, 물론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 공식 안 쓰고도 풀려면 풀 수 있겠지. 그지? 막 수선의 발 내려놓고 막 각 보고 중학교 때 방식으로 해도 나오는데 안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안 나오는 문제들도 있고 좀 더 빠른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될 수 있는 한 연습하는 거니까 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써서 답을 구해주세요. 특히 주와 왠지 중등 거를 많이 쓸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닌 느낌. 맞아? 아니야? 안 써? 맞는데? 아직도 중등스러운데 어떡하지? 코사인 120도는요
마이너스 2분의 1. 쟤는요, 거의 뭐 일반각마냥 외워져. 코사인 120도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지우고. 아, 씨, 어떻게 하지? 불안한데. 얼마야, 그러면? 진짜? 상상하고 쉽지 않은 이런 게 나왔단 말이야. 148?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은 사인 120도분의 사인 60도 써도 돼요. 루트 148 이고요. 얘가 2R이죠, 2R. 와, 그럼 루트 148 곱하기 루트 3분의 2. 끝까지 한번 해보자, 끝까지. 그지?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3, 4, 12 맞아? 12? 3, 안 돼? 안 나눠줘? 와, 이런 쌍놈의 새끼 미쳤나, 이거? 그럼 답이 뭐야, 이거? 4번. 아닌가? 아이씨, 2번. 2번이야, 3번이야? 아, 루트 3 나와야 되는데? 3이 배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4번 아니면 무조건 3번일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러면은 맞아. 4번 맞지, 그러니까. 내가 처음 찍은 게 맞는 거잖아. 자, 삼각형의 최대인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얘기했어요. 야, 각이 커지면 뭐가 길어지겠냐? 각이 커지면 변이 길어지지 않을까? 맞죠? 맞지? 둔각이라는 얘기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그지? 그러면 어디가 제일 커요? A가 제일 크겠구만. A가. 요거. 그러면 뭘 구하는 거야? 요거 구하는 거다잉? 그지? 그럼 코사인 A는, 자, 요거 각을 중심으로 보면서 두 개, 뭘 곱해? 어유, 똑똑해졌어, 갑자기. 88에 77에 빼기, 그게 뭐야? 왜 믿음이 안 갈까? 그럼 어떻게 돼요? 113 40 얼마야? 그러네. 마이너스 56이네.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아, 120도구만. 봐봐. 그지? 그러네. 생각해보면. 그지? 답이 나올 수 있는 게 말이야. 그지? 120도밖에 없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지? 요런 값. 그거밖에 없잖아. 찍어도 그렇겠다. 그지? 사실 여기까지 써놓고 찍는 친구가 있을까? 그것도, 내가 이제 뭐 찍으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은 보이겠지, 뭐 좀. 자, 요거는 이제 1105번 같은 경우는요. 아우, 진짜 금방 끝나네요. ABC가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시오 얘기했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어차피 쓸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sin A는 2R분의 A. 요거밖에 없다고 얘기했죠, 선생님이? 뭐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B하고 코사인 C, 사인 C요? 코사인 B도 쓸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두 개의 끼임 변. 제곱.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거밖에. 얘도. 코사인 법칙. 알겠죠? 그 다음에 사인 C는 2R분의 C.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럼 똑같은 거 지우고. 2도 지우고.
C도 지우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즐겁고 됐어요? B가 C인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BC인 이등변 삼각형. 자, 이렇게 재미납니다. 그죠? 지우는 것보다 지우다 보면 자,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20이야. 여기가 직각이야. 여기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30도야. 요거 뭐예요? 여기 요 길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30도야. 여기가 60도야. 여기가 30이야. 여기는 얼마예요? 60. 요 각은 얼마야? 나오면 이렇게 연결을 하면 요 길이 구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AB의 길이의 제곱은 40의 제곱, 60의 제곱 빼기 2배의 40의 60의 코사인 125개. 또 나왔지? 그지? 됐어? 그러면 2400이니까 6000에 7600? 와. 10루트 76? 와. 어딨어 이게? 와. 5번? 38. 맞지? 5번. 그 민서야, 너 알겠니? 어? 괜찮아? 자, 1114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cm인 모선의 길이가 12인 원뿔이 있다.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정제도로 문제를 푸니까 항상 펼쳐놔야 되고요.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잘라진 선이 이렇게 연결을 하면 끝쪽으로 가는 거지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딱 했을 때 OP가 이렇게 연결하면 이쪽 모서리 이쪽 모서리로 가는 거지 이렇게 가운데 있지 않다고.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애들이 가끔 헷갈려 하더라고. 자, 그래서 P에서 Q를 이렇게 돌았는데 어떻게 갔어요? 최소 갖고 하는 거죠? 최단거리예요, 최단거리. 최단거리라는 건 일직선상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채꼴을 구해주시면, 부채꼴을 안 구해도 되겠지만, 이 부채꼴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 이때 여기가 O고 여기가 P면 내가 하는 얘기는 여기에서 여기라는 거죠. 여기도 OP라는 거죠. 그럼 Q가 여기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다라고 보고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죠. 수선의 발. 여기. 그죠? 요 길이죠. 요 길이. 요 길이 구하라는 얘기니까. 뭘 구해야 됩니까? 각을 구해야죠. 각을. 그림이 좀 약간 이상하지만 요 각을 구해야 돼요. 그럼 요 각은 뭐랑 같아요? 여기에 여기가 8파이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를 곱하면 8파이게? 네? 3분의 2. 이렇게 나오는군요. 정말? 그러면 이게 아닌데 모양이? 둔각이 나올 수가 없,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아, 3분의 2 맞니? 4,8파이. 맞지? 3분의 2파이지? 그럼 내가 뭘 잘못했지? 아, Q가 중점이라고 했구나. 참네. 끝났죠, 그러면. 됐죠? 한 번 더 해볼까요? PQ의 길이 구하는 거니까. 자, 민서야, 공식 얘기해봐. 어떻게 했대? Q요? 피타고라스 직각 아니라고. 중점 연결했다고. 어떻게 있죠? 12 곱하기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PQ, 2파이니까 응. 2곱하기 12곱하기 아니, 먼저 피타고라스를 먼저 적어야지. 144 더하기 36 먼저 적어야지. 빼기 2 곱하기 12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이라고.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뭐야? 나 너 진짜 또 때리고 싶다, 정말. 필요해요. 어? 오늘 한번 그려야 돼요, 제 머릿속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아까 방금 했잖아. 외워달라고 했잖아. 이거 외워야 돼. 응? 그러면 안 돼. 알겠지? 코사인 마이너스, 그러니까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은 바로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얘가 이제 지워지면서 여기 플러스로 바뀔 거고요. 얼마예요? 아휴, 진짜. 내 죄다. 내 죄야. 얼마예요, 이거? 그렇대요. 자, 이제 문제를 하나씩 한번 풀어볼게요. 하나씩 풀면서 가자. 다시 앞으로 가보자. 일단 숙제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할 수 있겠죠?